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 돈 되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요즘 주변을 다녀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문 닫는 가게를 보면은 참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가게 장사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35년간 장사를 했었고, 또 뭐 이렇게 투자 쪽으로 이제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야, 어디 한 곳 제대로 된 곳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렇게 또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엄습하는 D의 공포, 코로나발 기업 줄 파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1997년도 IMF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 한참 때였는데 그때는 뭐 왕성하게 이렇게 가게 장사를 2개씩이나 막 벌려놨고 직원들 한 50명 거들고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IMF 이런 거 뭐 그렇게 무섭게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 주변에 이제 돌아보니까 저 주변에 그 IMF 때 자산 뭐 한 50억에서 한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쓰러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쓰러지고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2008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스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야구 감독 하일성 씨, 그런 분이 그때 뭐 부채 못 견디가지고 자살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 있는데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채가 없고 방만하게 지출이 없이 내실을 기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은 도리어 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나 그걸 자꾸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출을 그렇게 줄이지를 못하고 그냥 방만하게 하신 분들, 또 은행 빚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고 있는 분들은 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그 2008년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잘 아는데 이 부동산 흐름을 잘 보면 되거든요. 주식시장하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2010년도 한 하반기 정도 접어들어가지고 이 부동산이 완전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바닥을 치는 걸 봤습니다. 또 IMF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터졌지만도 2000년도 가까이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껐더라고요. 끊더니만 그때부터 그냥 급락이 들어왔거든요. 주식도 급락이 들어왔고, 이번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금년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는 괜찮고, 또 여당이 지금 이번에 압승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방어를 조금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그러나 내년, 내후년, 아마 내년 상반기 넘어서면 부동산 급락이 들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기 전에 마이더스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가 상당히 존경도 하고 장사 그야말로 신 중의 신으로 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상당히 밝은 분이고 매사기가 뛰어난 분인데, 이 돈 버는 일에 가난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년에 몇 조를 손실을 봤습니까? 아니, 작년에. 그리고 지금 펀드 투자라든지 이 실패해가지고 약 20조 정도 작년에부터 여태가 날렸다 이러는데, 올 3월 결산서 보니까 한 8조 5천억 순손실을 봤다. 이분이 이 돈을 까물 분이었습니까? 이분이 돈 되는 것만 딱딱딱 투자하는 분인데, 자, 우리 개인은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정보도 얻었죠. 모든 것 자금력도 얻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출 좀 줄이자 이랍니다. 똑같은 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코로나발 이 줄도산이 이렇게 벌어진다. 또 법인 파산이 1년 새에 한 53% 정도 급증하고 개인 파산이 한 10% 정도. 그리고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벌써 3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일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얘기. 빨리 빚부터 갚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버리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또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유튜버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요. 아무런 뭐 없지 않습니까? 뭐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구독자 많아가지고 덕을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그냥 막 아는 거,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르키 주가하고 드릴과하고 이런 거지 뭐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솔직히 재미가 있었어요. 야 이러면은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사실은. 자, 정부에서 이거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전에 화폐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뭐 들어 많이 했었습니다. 자, 내수가 완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죽어들어가고 부동산도 폭락이 오면은 정부에서 가격 처방을 쓰게 됩니다. 그럼 화폐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화폐 계획을 안 하고요. 제가 요거는 동의를 하는데,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장사면 장사, 이런 쪽에만 워낙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최근에 작년, 자작년에는 주중 베트남에 관심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데도 어떤 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다 이러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디지털 화폐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화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집이 없고 나이 먹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다 가지고 있다 했네. 나이 먹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 다 돈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 안 듣죠. 세상을 너무 아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뺏어내고, 그리고, 자선 디프레션을 가져오죠. 근데 이 속에 상당히 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아마 이게 화폐 계획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부의 갈림길이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쪽 쪽으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코로나 발이 지속된다면은 우리나라는 각약 처방을 쓰는데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져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은 돈을 떼돈 번다. 그리고 내 재산 하나도 손실을 안 보고 덕마 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 쪽으로 수도 없이 연구를 또 해왔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